안녕하십니까. 디스코드 파일을 이용한 봇 제작에 대해 발표할 소프트웨어학과 김무겸입니다. 이번 발표에서의 목표는 디스코드 파이의 기초적인 구성에 대해 설명을 하고 유튜브 DLP를 이용한 음악봇 제작 실습을 진행한 이후 리눅스 환경에서 호스팅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하며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사전 준비 과정입니다. 디스코드 라이브러리 다운이 필수적입니다. pip 인스톨 디스코드 파일을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디스코드 봇을 생성해 주어야 합니다. 디스코드 개발자 포탈에 접속을 하여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생성을 해준 후 OAuth2를 클릭을 하여 봇을 생성해 주어야 합니다. 그림과 같이 봇 그리고 어드미니스트레이터를 선택을 하여 봇의 권한을 설정해 주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여 봇을 서버에 추가해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봇 버튼 클릭 이후 토큰 리셋 및 복사를 해줘야 합니다. 디스코드.py의 기초적인 구성에 대해 설명을 하기에 앞서 이 라이브러리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파이썬에서 디스코드 봇 API를 다룰 수 있게 해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어싱크로너스 라이브러리 이용을 하여 비동기 방식, 즉 여러가지 코드가 동시에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웹소켓 통신에 기반하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디스코드.py의 기초적인 구성은 권한 설정 및 구동 방법, 메시지 송수신 방법, 통신자의 데이터 이용 방법, 이미지 전송 방법, 그리고 인베드 생성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권한 설정 및 구동 방법입니다. 디스코드 봇은 토큰이라는 문자열이 유출이 되면 보안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디스코드 토큰이라는 외부의 파일에 해당 토큰을 저장을 할 것이고 이 파일을 인풋하는 방식으로 토큰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코드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discord.intent.all을 이용하여 디스코드 봇의 권한을 설정해 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client.event asynchronous def onReady를 이용할 것인데 이 onReady는 봇이 온라인이 됐을 때 한 번 처음 실행하는 코드입니다. 그 다음은 메시지 송수진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던 onReady와 다르게 onMessage는 메시지가 올 때마다 이 메시지를 확인하는 함수입니다. 이 message.content.startwith는 접두사를 확인하는 명령어인데 이 접두사가 확인이 될 시 그 밑에 있는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message.channel.send를 통해 이 메시지를 받은 채널에 다시 메시지를 전송할 것인데 이 message.channel이 아니라 message.guild를 이용을 하면 guild에 저장된 채널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특정 채널에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송신자의 데이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discord.py에서는 message.us를 이용하여 discord.py에서 제공하는 사용자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 user라는 변수에 message.us를 이용하여 디스코드 계정에 해당되는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디스코드 계정에는 유저의 이름, 아이디, 그리고 썸네일 및 계정 생성 날짜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미지 전송 방법입니다. 디스코드에서 이미지 전송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URL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디스코드의 클라이언트는 웹 이미지에 링크를 받으면 자동으로 이미지로 변환을 해주기 때문에 문자열을 전송하는 것과 같이 이미지 URL을 전송을 하면 이미지를 사용자에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로컬 파일을 직접 전송하는 방식으로 discord.파일 함수를 이용하여 채팅 채널에 파일을 직접 보낼 수 있습니다. 로컬 파일 같은 경우에는 파일의 위치와 이름이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의 URL로 전송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미지 URL을 생성하는 방식은 디스코드 채널에 이미지를 한번 전송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이미지의 링크가 생성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코드의 결과입니다.
이처럼 사용자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고 또한 이미지 URL로 전송하는 방식, 로컬 파일을 전송하는 방식 모두 잘 작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인베드 생성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인베드란 한국말로 설명하면 게시글 정도로 번역이 되며 이 인베드를 통하여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하나의 묶음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인베드의 구성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타이틀, 디스크립션, 컬러 각각 제목과 부제목, 색깔을 지정할 수 있고 그 다음 썸네일은 이미지에 해당이 되며 필드를 통해 요소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많은 봇들이 봇의 기능을 설명하는 도움말을 출력할 때 인베드를 사용하며 또한 사용자의 데이터를 출력을 할 때도 인베드를 사용합니다. 이 message.mentions를 이용하여 이 사용자가 전송한 메시지에 있는 다른 유저들에 대한 언급을 배열로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후 언급된 첫 번째 유저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여 이 유저에 대한 이름, 아이디, 온 오프라인 상태, 그리고 계정 생성 날짜 등을 인베드로 생성을 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인베드 전송 결과입니다. 이처럼 봇의 명령어들을 전송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으로 해당 유저, 언급된 유저의 아이콘과 이름, 그리고 온 오프라인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디스코드 봇의 기본적인 구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기 전에 접두사 및 버튼 이용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discord.extend라는 하위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하여 디스코드 봇에 커맨드 프리픽스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커맨드 프리픽스를 지정을 함으로써 앞서 보여드렸던 메시지를 전부 받는 것이 아닌 이 커맨드 프리픽스로 시작하는 메시지만 자동으로 받을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bot.command라는 데코레이션을 이용을 하여 이 느낌표로 시작하는 명령어만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버튼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버튼은 이 discord.ui.버튼을 이용하여 생성을 할 수 있고 이 interaction.respond.sendMessage 이러한 함수 등을 이용을 하여 이 버튼이 눌렸을 때 어떻게 작업을 할 것인지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쓰이는 스타일은 디스코드 버튼의 색깔을 지정을 해주며 프라이머리는 파란색, 석세스는 초록색, 또 기타로 빨간색이나 노란색 등 여러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이제는 유튜브 DLP를 이용하여 음악봇 제작 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 환경입니다. 유튜브 DLP라는 라이브러리는 유튜브, Vimo, 데일리모션 등 여러 사이트의 동영상 컨텐츠를 지원하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입니다. PIP 인스톨, 유튜브 DLP를 이용하여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FFmpeg를 다운로드 받아야 합니다. FFmpeg는 여러 확장자의 동영상의 인코딩과 디코딩을 지원하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입니다. FFmpeg를 다운로드 받은 이후 운영체제의 환경 변수에 FFmpeg의 위치를 추가해 주어야 합니다. 음악봇 주요 기능은 통화 채널 참여, 음악 재생, 음악 중지 및 음악 조절 기능에 대해 설명을 할 것입니다. 권한 설정 방법의 경우에는 디스코드 봇의 인텐트 설정과 다르게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먼저 통화 채널 참여 방법입니다. 이 커맨드는 앞서 설명한 bot.prefix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느낌표 조인을 하면 해당 통화 채널에 봇이 접속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쓰이는 이 ctx 인자 같은 경우에는 이 명령어에 포함된 정보를 받아오는 인자로서 이 메시지가 전송된 채널, 그리고 메시지를 보낸 사람, 메시지의 데이터 등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해당 채널에 사용자가 접속해 있지 않다면 이 음성 채널에 접속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송을 하고 만약에 접속을 해 있다면
채널.connect를 통하여 해당 통화 채널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음악 재생 방법입니다. 이 플레이라는 함수에 URL을 같이 보내게 되면 이 유튜브 소스를 사용을 하여 이 오디오의 소스를 생성을 합니다. 이후 이 보이스 클라이언트.play를 이용하여 오디오를 재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음악 중지 및 음량 조절 방법입니다. 이 stop이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여 해당 봇이 만약에 음악을 재생 중이라면 음성 채널을 떠나게 만들 수 있고, 이 볼륨 명령어를 통하여 이 voice client.source.volume 이 봇의 볼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음악 봇의 작동 예시입니다. 이처럼 음악의 링크를 봇에게 전송을 하게 되면 음악을 통화 채널에 재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리눅스 환경에서 디스코드 봇을 호스팅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찍게 된 과정은 기본적으로 리눅스에서도 파이썬을 돌리는 과정은 기본적으로 비슷하지만 각 리눅스 환경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분투 환경입니다. 우분투에서는 이 PIP와 discord.py가 충돌을 하게 되어 가상 환경을 이용해 주어야 합니다. 가상 환경을 이용하지 않아도 강제적으로 다운로드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혹시 모를 위험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상 환경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VENV를 다운을 받아 가상 환경을 실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함으로써 간단하게 우분투 환경에서 호스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코랩입니다. 코랩은 유튜브 DLP와 충돌이 일어나 음악봇 호스팅은 많이 힘들고 기존 코드와 동일한 코드를 실행을 하여도 코랩에서 디스코드 봇 호스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이러한 명령어를 이용을 하여 추가적인 라이브러리 네스트 어싱크로너스 IO라는 라이브러리 설치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이 client.run이라는 기존의 봇 실행 코드를 이용하여도 잘 작동하지만 가끔 버전 충돌로 인하여 작동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asynchronous.getEventLoop createTask라는 추가적인 코드를 이용을 하여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라즈베리 파이입니다. 라즈베리 파이에서는 디스코드 파이가 자동적으로 동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node.js를 이용하여 실행을 해줘야 합니다. node.js 사이트에 접속을 하여 그림과 같이 리눅스 환경, 자신이 이용하는 리눅스 환경에 맞게 세팅을 해준 이후 각각의 코드를 터미널에 실행을 하여 node.js를 설치를 해주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node.js를 설치를 하면 npm이 설치가 되지만 만약에 npm이 설치가 되지 않았다면 apt-get npm을 이용하여 설치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pm2를 설치를 해주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명령을 터미널에 입력을 하여 실행을 시켜줘야 합니다. pm2 start bot.py interpreter python 3 이렇게 지정을 해주어야 node.js를 이용하여 파이썬 코드를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오류를 맞닥뜨렸는데 이러한 오류의 원인은 게이트웨이가 허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을 하였고 만약 라이브러리 설치 및 코드 실행 중 오류가 뜨는 경우에는 sudo route add default gateway router IP를 통하여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이 라우터의 IP는 ifconfig, 윈도우의 경우에는 ipconfig를 통하여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를 마무리하기 이전에 몇 가지 프로젝트를 GitHub에 올려놓았으니 관심이 가면 한 번씩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